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이비트 해킹 사건에 관해서 정확히 어떤 일인지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주말에 아마 관련된 네. 분들은 아마 지금 기존 미디어는 많이 안 나오시긴 했는데 네.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많이 오셨었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비트가 북한에 의해서 해킹됐다는 게 좀 확인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시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해킹 당한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피해액이 굉장히 커서 네. 워낙 아시겠지만 그 북한 해킹 이제 기술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뚫려서 근데 재밌는 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아마 지금 바이비트가 굉장히 그 보안에 신경 썼는데 그 멀티시그처럼 그 모든 사람을 다 해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그 원래 좀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북한에서 그것들을 한 여러 명이 멀티풀 하는 것들을 나눴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아마 내부 그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회가 되면 이게 기술적인 해킹도 있었지만 이게 아마 내부 프로세스나 인간을 아마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해킹해서 그 종합적으로 해서 막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마 단실 내에 있는 건 아니 준비된 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예 계속 정성을 들여서 한 거네요. 그죠 어떻게 그걸 본다면. APT라는 표현 쓰는데요. 이게 네.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뚫릴 때까지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게 어떤 제가 외신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아마 또 나중에 한 보안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북한 소행으로 된 거는 거의 확실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래소 자체는 좀 건재한가요, 교수님? 당연히 그 해킹을 그렇게 많이 당했었는데 얼마나 많은 네. 유저들이 빠져나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아마 직접 타격이 클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빨리 복구라든지 아니면은 계속적인 그런 우리가 대처하겠다고 발표를 하실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여파가 굉장히 커서 아마 바이비트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주말 동안 아마 텔레그램 메시지 엄청 많이 왔었고요. 아마 기존 미디어 많이 다루지는 않으셨을 네. 텐데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는 회장님도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연락이 오셨는데 저는 뭐 제가 뭐 바이비트를 쓰고 있지는 않긴 해서 근데 아마 그 쓰시고 계신 아마 이용자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아마 많은 좀 낭패를 겪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또 준비된 주제가 있긴 한데요. 또 워낙 이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시장의 뜨거운 관심사이기 때문에 교수님 통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거래소의 해킹 사건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 기술적으로 한번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저희가 어떤 주제들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지 교수님, 저희 오늘 어떤 주제일까요? 네, 먼저 토큰 증권 법제화 부분이죠. 사실은 뉴스를 안 좋은 뉴스가 많네요. 해킹 당하기도 하고 네. 토큰 증권에 대한 부분들에서 원래 법제화 부분을 시키려고 했는데 불발이 됐죠. 국회에서 어쨌든 그게 불발이 돼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무위, 법안 소위 상정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위에서 법안 소위 상정 불발이 돼서 요거가 아마 이제 뉴스가 어쨌든 우연히도 해킹 사건도 나오고 이게 정무위 법안 소위가 상정 불발이 돼서 그때문에 아마 ST 때문에 토큰 증권도 저도 이제 오래전부터 일부는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어떻게 통과가 안 돼서 상정이 불발이 돼서 이게 아마 그 관련돼서 준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관련돼서 이제 금융기관도 그렇고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정이 불발이 돼서 실망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토큰증권 법제화 부분인데 정무위 법안 소위 상정 불발이 돼서 이게 가장 큰 여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작년만 하더라도 이 STO에 관해서 많은 시장의 기대감이 있기도 했었고 관련해서도 좀 많은 뉴스에서 다루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불발이 된 상황이고 그 불발에 따른 시장의 영향은 어떤지도 한번 짚어주세요. 당연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준비들이 많으셨는데, 그러니까 증권뿐만 아니라 은행,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에도 굉장히 뭐 몇십억에서 뭐 몇백억까지 뭐 이렇게 시스템 준비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관 및 투자자 유입이 지연되는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업 계획 차질이 있겠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STO, 토큰증권 발행에 대해서 상품이라든지 출시 일정이 어쨌든 이게 이번에 어쨌든 이게
상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준비했었는데 상정이 미뤄지고 아마 하반기나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진짜 사업 계획에 대한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 유럽 등 이제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뭐 토큰 증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트럼프 2.0 아니면 유럽에서도 물론 미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지만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혁신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대비 혁신 속도가 이제 격차가 확대 우려될 수 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 사업 계획에 대한 차질, 글로벌 경쟁력 약화. 이게 세 가지가 크게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기 이전에요. 국내 토큰 증권 법제화가 사실 처음으로 발의가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타임라인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현황까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칫 한 벌써 3년 정도 이제 STO가 그때는 이제 21대 국회였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었죠. 금융위에서 21년도 그때 이제 금융위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그때 굉장히 금융위 드디어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굉장히 최초였어요. 거의 최초처럼 해서 그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왜냐면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들이 많았는데 금융위에서 먼저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그때 많은 시장 플레이어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STO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로 많은 금융기관에서 그렇고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증권회사가 각 TFT를 만들었고 코스콤이라든지 그리고 아마 이쪽 플레이어들이 많은 블록체인 회사들도 ST 관련돼서 준비 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22년도 2년도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21대 국회 마무리될 때쯤에 원래 상정이 돼서 네. 통과될 뻔했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때 이제 국민의힘 이제 윤창희 의원님 코스콘 대표로 가시는데 윤창희 의원님이 발의했던 법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여튼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22대로 넘어온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이번에 이제 정무위가 불발이 돼서 전반이 돼서 일단은 2023년도 이제 금융위 기반에 대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추진을 해서 ST를 증권으로 하는 시도도 있고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굉장히 시장에서 활발히 움직였다가 21대 국회에서 사실은 그때 좀 통과했으면 좋았어요. 통과가 안 돼서 이게 22대 국회가 넘어오면서 약간 아시겠지만 이제 전국도 혼란하고 그러면서 이게 우선순위가 밀린 것 같습니다. 우선이 밀려서 사실은 뭐 전체적인 법적 체계는 복잡하긴 하거든요. 이 자본시장법, 뭐 증권법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 체결 같은 논의가 좀 더 깊게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사실은 이거 이번에 통과하자고 하는 공감대는 약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더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물밑 작업 다 끝났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올해 일을 통과되려면 물밑 작업들이 다 끝나서 이게 그냥 앞에서는 공식적으로 할 때는 다 이게 공청회나 그런 것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정치적 제도, 이해관계가 조율이 실패가 돼서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이유라 보여지고요. 투자자 보호 체계의 미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술적 검증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포인트는 21대 국회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22대 넘어와서 이게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 2.0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크립토나 이런 것들이 더 상승세에 있는 건 맞는데 그런 여세를 몰아서 끝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약간 놓쳐서 그리고 물밑 작업들이 약해지면서 금융이라든지 뭐 금감원 그리고 관련된 한국은행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하고 좀 협의가 딥다이브하게 미리 끝냈어야 되는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서 미뤄진 것 같습니다.